유하,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멀리 떠날 수 없는 요즘. 온라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여행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는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제5회 서울 청소년들과 함께 떠나는 랜선 세계여행의 진행을 맡은 MC 장수빈. 저는 오늘 5회 행사의 11 MC를 맡은 진소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벌써 5회라니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회차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라이브로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저번 회에도 오디오 문제로 많이 불편하셨죠? 이번 회차는 열심히 보완했으니 오늘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MC부터 엔지니어, 영상 편집, 대본 작성, 관리, 평가 모든 과정 중심에는 저희 청소년 문화기획단 블루브레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처럼 완벽할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고 부족해 보여도 격려와 칭찬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런 하나하나의 응원 메시지가 저희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5회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시작해볼까요? 오늘 5회차 행사는 짧지만 다양한 여행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봤어요. 퀴즈는 물론 국내 및 해외 여행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즐기는 랜선 여행, 잠시나마 떠나지 못한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며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어보아요. 와, 오늘도 정말 재밌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 여행지들은 저희 블루브레인이 과거에 직접 가본 곳을 위주로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어떤 지역을 준비했는지 벌써부터 기대되는걸요? 혹시 행사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공식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본격적인 5회차 행사에 앞서 출석 체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을 꼭 기입하셔서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산업을 친구 추가하셔서 소속 기관 또는 학교명, 동아리명, 본인 이름을 작성하신 후 전송하셔서 출석 체크 진행하시면 됩니다. 검색이 잘 안 된다면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출석 체크 다 진행하셨다면 행사 진행에 앞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랜선 여행이 이번 행사 주제인 만큼 저희와 네티켓 관련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함께할 5번째 어울림마당 행사는 간단한 영상으로 저희가 편집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에요. 오늘 함께했던 시간을 계속해서 추억하기 위해 공유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절대 순간 포착으로 저희 사진들 캡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댓글 달아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 행사와 관련 없는 댓글을 무분별하게 작성하지 말아주세요. 궁금한 내용은 앞서 언급했듯이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저희 참가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웃는 모습은 안 보였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한테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악플은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마지막, 오늘로 벌써 5번째 어울림마당이 진행됩니다. 벌써 여러분과 5번이나 어울림마당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라도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계속 함께하여 저희 블루브레인과 참가자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코로나 예방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하고 배포한 것인데요. 코로나 예방 영상 시청 후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큐! 고향 방문해도 될까요? 검사가 필요하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석 방역 대책에 대해 2020년 9월 9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입니다.
추석 때 고향 방문해도 될까요?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많은 국민의 전국적인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큰 변수가 생겼고, 지난 5월과 8월 연휴 기간 이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직 코로나19의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방역 관리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아직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들도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추세로는 2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먼 거리를 이동해서 모인 가족과 친지를 통해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급적 집에서 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코로나19가 의심돼서 검사가 필요하면 어떡해요?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24시간 운영하며 상담량 증가를 대비해서 유관기관과 콜센터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상담 요청이 많아 응대가 어려운 시간대엔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연휴 기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인데요.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40개소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해서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생활치료센터의 상시 운영으로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며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그래도 정말 어쩔 수 없이 고향집에 가야 되면 어쩌죠? 이번 추석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집에서 쉬는 것을 권고하지만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할 때는 가급적이면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음식 섭취는 자제해 주세요. 또한 휴게소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집에 머물러 주셔야 합니다. 고향집에 방문해서는 차례 등의 재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 머무르시기를 권고하며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을 만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집안에서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요. 손 씻기 등의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주기적인 환기, 음식 덜어먹기 등의 생활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고향을 방문한 후에 돌아와서도 집에 머무르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정부도 추석맞이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 시에는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요. 고속, 시외버스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며 승객 간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9월 21일부터는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성묘, 봉안시설 방문 자제를 권고하지만 부득이하게 봉안시설에 방문해야 될 경우엔 명절 전후 2주간 운영될 예정인 시간대별 사전 예약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집되는 경우를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많은 국민께 아쉬운 일이고 정부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잡기 위해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번 명절에는 집에서 쉬시는 것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어르신 등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에는 꼭 필요한 조치임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정부 및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도 즐거운 행사가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좋은걸요? 네, 그럼 이번 5회차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오늘을 위해 블루브레인 홍보팀이 열심히 준비한 홍보 영상이 있죠. 그럼 함께 보고 오실까요? 영상 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소은씨, 첫 번째 교류활동 시간은 뭔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교류활동 이벤트 시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답을 맞히시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와,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었을까요? 벌써부터 기대되는걸요? 소은씨,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네, 이벤트는 퀴즈로 구성되며 퀴즈 주제는 세계의 랜드마크와 수도입니다. 세계 곳곳 유명한 장소나 건축물 이름을 맞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랜드마크 사진을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요. 아주 일부분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만 보고 사진 속 랜드마크의 이름과 어떤 나라의 랜드마크인지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들 눈썰미에 자신 있으시죠? 아, 그리고 수도 문제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하면 정답은 서울이라고 댓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행사마다 언급했듯이 정답 댓글 달아주실 때는 정확한 정답과 이름, 소속까지 함께 작성해 주셔야 상품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화면에 사진 띄워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어느 나라의 어떤 랜드마크를 나타내는 걸까요? 뭔가 팔 같은 것만 보이네요. 네, 여러분 댓글에 나라 이름과 랜드마크 이름을 각각 남겨주세요. 아, 이거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아무리 일부분이라도 모르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 유명한 조각상이죠. 정답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포즈 정말 유명하죠. 저도 나중에 한 번쯤은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이 포즈를 하고 사진 찍어보고 싶네요. 와,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소은씨 뉴욕 갈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 그런데 소은씨 그거 아셨어요?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에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선물한 것이라고 해요. 정말요? 수빈씨 되게 박학다식하시네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참가자분들이 다음 문제 기다리실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슬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뭔가 특이하게 생긴 건물인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는 사진을 보고 나라와 랜드마크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힌트 드리자면 귀여운 캥거루와 코알라가 서식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들 감이 오세요? 정답은 바로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와, 오페라 하우스 자유의 여신상 못지않게 정말 유명한 건축물이죠. 그럼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극장으로 건축 형태와 구조적 설계의 모든 면에서 뛰어나 2007년에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네요. 너무 멋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오페라 하우스의 그 요트의 돛이랑 조개 껍데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 정말요? 조개 껍데기? 아, 지금 다시 보니까 진짜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쵸?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도요.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빌어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수도 맞추기 퀴즈입니다. 저희가 나라 이름을 말할 건데요.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그럼 수도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체코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체코의 수도? 이건 좀 어렵지 않나요? 상품을 쉽게 드리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그럼 초성 힌트 드릴게요. 피읍, 리을, 히읗입니다. 프르흐? 파라히? 정답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소은씨. 네, 알겠어요. 정답은 프라하입니다. 아, 프라하.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절대 몰랐던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정말요? 수도에는 유독 약하신 모습을 보이네요. 아니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나오니까 생각이 안 난 것뿐이에요. 아, 됐고 이번에는 제가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정답 댓글에 남겨주세요. 캐나다 하니까 메이플 시럽이 생각나는데요. 가끔 팬케이크에 메이플 시럽을 듬뿍 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저 집 가는 길에 이 팬케이크 반죽 사가야겠어요. 소은씨, 지금 퀴즈 시간이에요. 퀴즈 시간 수도 맞추기에 집중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이 뭐죠? 알려주세요. 정답은 오타와입니다. 그럼 혹시 예전에 2010년 동계올림픽 열렸던 곳도 오타와인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캐나다의 도시 중 하나인 밴쿠버에서 개최되었어요. 당시 김연아 선수의 아름다운 연기가 전 세계를 뜨겁게 만들었었죠. 맞아요. 밴쿠버였죠? 아마 캐나다 수도가 밴쿠버라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예요. 맞아요. 헷갈릴만 한 것 같아요. 대부분 올림픽이 그 나라의 수도에서 열리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호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이것도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얼른 댓글에 남겨주세요. 호주의 수도? 아까 얘기했던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시드니 아닐까요? 땡, 아닙니다. 그럼 어디죠? 바로 캔버라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번 문제도 의외네요. 덕분에 새로운 상식 많이 얻어갑니다. 그쵸? 여러분 모두 재밌고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퀴즈 정답자 발표는 축제 끝나기 전에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셔야 해요. 아쉽게도 랜드마크와 수도 퀴즈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겠죠? 소은씨, 다음은 어떤 시간인가요? 다음 코너는 바로 블루브레인과 함께하는 랜선 여행 시간입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저희 블루브레인이 강추하는 장소, 맛집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집중해주세요. 게다가 여행 꿀팁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시작해볼까요? 오늘 저희는 제주도와 순천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제주도부터 랜선 여행을 떠나볼까요? 고고싱! 어디 가야 제주도 와그네 좋은디 밭된 소문나마심? 제주도 말로 제주도 어디가 구경하기 좋나요? 라는 말인데요. 제주도에는 명소가 정말 많아요. 동쪽에는 우도가 유명하고 서쪽에는 오살록 티 뮤지엄, 신창풍차 해안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이중섭 거리, 북쪽에는 삼양 검은 모래해변과 동문 야시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서남북 여행 코스를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요. 그중에서 우도부터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도는 제주도의 동쪽에 있는 또 다른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사진만 봐도 아름답네요. 와, 지금 보이시는 사진처럼 귀여운 전기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 버스 투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또 다른 명물, 오설록 티 뮤지엄이 있잖아요. 여기에 가면 자연 풍경을 샥 즐기면서 디저트와 티를 즐길 수 있어요. 정말 제 안에 모든 것들이 정화되는 느낌이랄까요? 거기 알죠. 인생샷 건지기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역시 아시네요. 사진 보이시죠? 여기 녹차밭이 그렇게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푸르른 녹차밭 정말 황홀하네요. 여러분도 코로나 종식되고 나중에 꼭 가보세요. 그래야겠어요. 수빈씨, 이중섭 거리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저 거긴 안 가봤는데 뭐 하는 곳이죠? 이중섭 거리는 편집샵과 공방들이 모여있는 창작 예술촌이에요.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쁜 카페도 많아서 여기도 사진 찍기 정말 좋은 곳이랍니다. 사진만 봐도 정말 귀엽네요. 이거 소은 씨랑 정말 잘 어울리시겠는데요? 그럼 소은 씨, 쇠속각이라고 아세요? 쇠속각이요? 소가 있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쇠속각은 자연하천이 발달한 곳으로 지금 사진에서도 보이시지만 자연 풍경이 아주 아름답다고 해요. 그리고 투명 카약도 탈 수 있어요. 투명 카약이요?
그럼 카약 타면서 바닷속도 구경하고 물고기들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저 액티비티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재밌는 것들만 소개해 주시면 정말 어떡해요. 어떡하긴요. 나중에 꼭꼭 가봐야죠. 다음은 동문 야시장.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동문 야시장은 어딘데요? 그 외 삼양 검은모래 해변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딘데요? 저는 검은 모래 해변? 이것도 처음 들어봐요. 검은모래 해변은 제주도 북쪽에 있는 해변인데 모래가 검은색이에요. 모래에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진짜요? 정말 독특한 해변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검은 모래와 에메랄드빛 제주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은 정말 진짜 좋다고요. 그렇구나. 그건 그렇고 아까 야시장은 뭔데요? 동문 야시장이요? 즉석 생과일 주스부터 싱싱한 회까지 진짜 먹을 게 엄청 다양한 재래시장이랍니다. 대박 사건. 저 나중에 제주도 갈 때 꼭 가봐야겠어요. 저도 제주도 꼭 가고 싶긴 한데 몇 번 안 가봐서 좀 계획 짤 때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럼 수빈 씨 저랑 같이 가실래요? 진짜요? 제가 제주도 여행 꿀팁을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어머, 대박. 제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수빈 씨도 있고 참가자분들도 있어서 특별히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완전 궁금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일단 항공권 구매를 할 때 항공사 특가를 이용하거나 비성수기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비행기 시간대를 잘만 이용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배부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 12월에 여행을 갈 예정이면 적어도 6월이나 7월에는 예약을 해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좋수다. 공기도 맑고랑 산이형, 바다형, 뭔 딱 좋은 게 맞음. 네, 제주도 말로 정말로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산이랑 바다랑 모두가 좋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세계 어느 관광지에도 뒤지지 않는 제주도. 아직 방문한 적 없는 분들은 한번 꼭 방문해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주도 말로 인사하고 넘어가 볼까요? 제주 말로 쉬어서 가세요를 쉬영갑서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인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해요. 제주도 쉬영갑서. 네, 저희 아까 제주도랑 순천 보기로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맞다. 순천이에요, 순천. 전라남도 순천. 제주도도 자연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여행지이지만 순천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일 만큼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라니 멋있어요, 되게. 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캐릭터 뭔지 아세요? 아니요? 루미 뚱이? 마스코트 맞나요? 맞아요. 이름이 루미와 뚱이에요. 루미라는 이름은 순천의 순천만 습지라고 세계 5대 습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주 머무는 천연기념물 철새인 흑두루미에서 따온 거래요. 정말 귀엽네요. 그럼 뚱이는 뭔가요? 불가사리가 많아서 뚱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 뚱이가 아니라요. 습지에서 짱뚱어가 많이 발견되는데 거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제가 순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요? 그럼 순천만 국가정원 들어보거나 간 적은 없으세요? 네, 그게 뭐예요? 순천만 습지의 보존을 위해서 정원을 조성한 건데요. 2013년에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도 개최됐었어요. 국제 말이에요. 국제. 그러니까 정확히 뭐가 있는 정원이죠? 이름이 국가정원이잖아요. 국가별 분위기와 특징을 살린 테마 정원이에요. 네덜란드, 독일, 일본, 태국, 이탈리아 등등이 있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나라의 특징을 살린 정원이라니 정말 독특할 것 같아요. 소은 씨, 그럼 순천만 습지는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계 5대 연안 습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요? 아래 뻘에 작은 개랑 짱뚱어 이런 게 많겠죠? 그리고 또? 글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순천만 습지는 노을이 질 때 빼곡한 갈대들 사이를 지나다니는 정말 환상적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30분가량 걸으면 용산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습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때 가면 정말 대박이에요. 수빈 씨, 순천에는 순천만 습지도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또 있어요. 정말요? 또 있어요? 나간읍성이라는 민속 마을인데 시간이 멈춘 동네라고 불리더라고요. 옛것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요? 네, 맞아요. 고인돌 공원, 놀이마당도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 대장금 세트장도 있어서 옛날 문화를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규모도 꽤 커서 여유롭게 천천히 구경하면 정말 재밌다고요. 와, 저 민속마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 사진인가요? 정말 넓네요. 나간음성. 이건 적어놔야 되는데.
수빈 씨, 그럼 산 올라가면서 산책하는 거나 계곡 가는 거 좋아하세요? 아유, 엄청 좋아하죠. 저 걷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순천 조계산에 서남사라고 절이 위치해 있어요. 이 초입에서 절까지가 조금 긴데 그 산책 코스가 진짜 인기 많고 계곡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서남사 들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구독자 1000명 찍기님, 정말 여행지들 모두 좋다고 진짜 시간이 멈춘 것 같긴 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정말 그렇게 감사합니다. 보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맞다. 서남사 들어봤어요. 그 옛날에 수능 기출문제 국어지문에 나오지 않았나요? 조선시대 건축의 미라고 해서. 수빈 씨, 지금 수능 기출이라뇨. 우리 행사에 집중합시다. 서남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어요. 저 사진에 다리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승성교라고 해서 산책하면서 볼 수 있는데 정말 유명해요. 다리 중앙 부분에 보면 조각이 있는데 용머리 모양이라고 하네요. 정말요? 와, 사진 정말 이쁘네요. 진짜 저희 제주도랑 순천 둘 다 가야겠는데요, 소은씨? 그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제주도랑 순천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행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소은씨? 당연히 먹을 거죠?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워야 진정한 여행 아니겠어요? 맞아요. 제가 소은 씨를 위해 특별히 알아온 맛집들이 있어요. 나중에 같이 맛집 탐방하기로 해요. 지금 딱 배고플 텐데 벌써 군침 도는데요? 그래서 어디인가요? 일단 전라도가 워낙 음식이 맛있고 푸짐하기로 유명한 건 아시죠? 맞아요. 그래서 전라남도 어느 식당을 들어가도 평균은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맞아요. 순천은 완전한 내륙도 해안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식재료가 풍부해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전라도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한정식 집도 많고, 그리고 양지쌈밥하고 금빈회관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 중에서도 금빈회관의 떡갈비 한 상이 매우 유명하고 맛있다고 해요. 떡갈비 그 숯불로 구워서 불향이 살짝 나면서 그렇지. 조심스레 반으로 가르면 육즙이 차르르 나오는 그 떡갈비 말인가요? 진짜 배고프고 현기증 나네요. 역시 소은 씨 먹을 줄 아시네요. 그럼 혹시 디저트도 좋아하세요? 아이고, 수빈 씨, 원래 사람은 밥배 따로, 디저트배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고요. 와, 제가 소은 씨랑 완전 똑같은 디저트 하나 아는데 뭘까요? 저랑 닮은 거요? 알록달록 마카롱? 아닙니다. 바로 찹쌀떡이에요. 네? 제가 찹쌀떡을 닮았나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화월 땅의 찹쌀떡은 특유의 담백한 맛으로 여행객들이 집으로 가기 전 꼭 들러서 사간다고 해요. 소은 씨 어때요? 저 팥 좀 보세요. 진짜 저 침 나올 뻔했어요. 그럼 수빈 씨가 저를 위해 맛집을 알아왔으니까 저도 수빈 씨를 위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선물이요? 뭔가요? 노는 게 제일 좋아 하는 세상에. 수빈 씨를 위해서 이색적인 놀거리를 준비해봤어요. 뭐 이런 걸 다 정말 감동이에요, 소은 씨. 수빈 씨 혹시 갯벌 가보셨나요? 어렸을 때 자주 가봤죠. 가족들이랑 개도 잡고 맛조개도 잡고 정말 재밌었어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열리지 않지만 순천엔 매년 갯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거차마을 뻘배 체험장이 있다고 해요. 와, 갯벌 체험장이 있다니 몰랐어요. 나중에 꼭 가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소은 씨. 그리고 순천 여행 꿀팁도 있어요, 수빈 씨. 소은 씨 자꾸 이렇게 감동받게 하지 마세요. 정말. 눈물 조금만 참아보세요. 어. 순천은 여수와 묶어서 여행하면 좋다고 해요.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순천과 여수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2박 3일 혹은 3박 4일로 순천과 함께 여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수에 들리게 된다면 유명한 게장정식과 여수 밤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맛집 탐방을 좋아해서 이건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죠. 역시 먹을 게 최고죠. 그런데 여기 이지윤님께서 찹쌀떡 진짜 맛있겠다고 이렇게 반응해 주셨어요.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셨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구독자 1000명 찍기님. 칭찬이라고 찹쌀떡 닮았다고 하시는데, 네. 저 진짜 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칭찬으로 먹을게.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네. 그럼 소은씨, 순천시에는 관광지 통합 입장권이 있어서 순천만 국가정원 및 습지, 나간읍성, 드라마 촬영장, 자연휴양림 등을 하루 안에 방문할 수 있다고도 하던데 이건 알고 있었나요? 당연하죠. 저를 뭘로 보고. 그럼 수빈 씨는 순천 시내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관광지 통합 입장권을 10%나 할인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와, 이건 몰랐네요. 와, 역시 여행 마스터 대단해요, 소은씨.
많고 많은 여행지 중에 저희 블루브레인이 순천을 꼭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 순천만 습지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해요. 서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광활한 습지와 선선한 바람, 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았을 때 이 정말 힐링되는 기분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만이 선물해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죠. 그렇죠. 순천 택시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순천만 습지의 4가지 계절을 모두 보기 위해 계절마다 방문하는 여행객도 있을 정도라고 해요. 사계절마다 매력이 뚜렷한 여행지라니 정말 끌리네요. 코로나 끝나면 꼭 1년에 4번씩은 순천만 습지를 가봐야겠어요. 수빈씨 저도 데려가는 거죠? 당연하죠, 소은씨. 딱 기다리세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 문화기획단이 준비한 랜선 여행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소개해드린 제주도에 방문하여 찍은 브이로그 영상을 보고 가실 텐데요. 청원여자고등학교 소속 동아리 디어의 노수현 청소년의 브이로그입니다. 네, 여러분. 서울특별시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또 시립보람의 청소년센터가 주관하는 2020년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제5회 서울청소년과 함께 떠나는 랜선 여행 같이 보고 계십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다들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참가자분들이 완전 제주 바다에 흠뻑 빠지셨어요. 네, 저도 아까 영상 보니까 색감도 정말 예쁘고 또 중간에 땅콩 아이스크림인가? 그런 거 나왔는데 정말 먹고 싶고 제주도 꼭 한번 가고 싶네요. 네, 맞아요. 네, 노수연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시 또 찾아온 퀴즈 시간인데요. 사전 신청 받을 때 가장 방문하고 싶은 국내 여행지와 해외 여행지 입력을 부탁드렸는데요. 먼저 국내 여행지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신청받았던 가장 방문하고 싶은 국내 여행지 1위는 23%의 높은 득표율로 제주도, 그리고 2위는 20%의 득표율로 부산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방문하고 싶은 국내 여행지 3위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소속 동아리명, 이름과 함께 정답을 채팅창으로 입력해주세요. 아,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원도에 있는 한 도시명이라는. 자, 이제 다들 아시겠죠? 알 것 같네요. 역시 좀 쉬웠죠? 정답 많이 맞히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답은 바로 강릉입니다.
맛집이 많기로 소문난 강릉, 벌써부터 침이 고이네요. 자, 그럼 이제 해외여행지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전 신청 받았던 가장 방문하고 싶은 해외여행지 2위는 10%의 득표율로 미국, 3위는 8%의 득표율로 이탈리아인데요. 그렇다면 16%의 득표율로 1위가 된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소속, 동아리명, 이름과 함께 정답을 채팅으로 입력해주세요. 올랄라, 저는 이 나라 국기만 보면 빵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땡땡 바게트. 이제 정답은 다들 아시겠죠? 그런데 수빈씨, 정답자 어떻게 선정하죠? 물론 선착순입니다. 누가 제일 빠르게 달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답은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입니다. 다들 정답 맞히셨나요? 파리 안 되고요. 파리바게트 안 됩니다. 아까 댓글 보니까 정말 잘 아시던데요. 다들 맞히셨나요? 누가 당첨되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냥 지금 발표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직 저희가 갈 길이 멀다고요. 당첨자 발표는 행사 마무리 직전에 발표하도록 해요. 이제 1차 교류 활동과 퀴즈 시간도 끝이 났어요. 그런데 소은 씨,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당연하죠. 제가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몇 번이나 봤는데요. 저희 다시 출석 체크 안내할 시간이잖아요. 다 안다고요. 대단합니다, 소은 씨.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매회 행사마다 출석 체크를 2번 안내하고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안내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출석 체크 진행할게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을 꼭 기입하셔서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을 친구 추가하시고 소속 기관 또는 학교명, 동아리명, 본인 이름을 작성하신 다음에 전송하셔서 출석 체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이 잘 안 된다면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느 정도 출석 체크 하셨나요? 그럼 계속해서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 정말 많이 봐요. 특히 넷플릭스에서요. 저도 넷플릭스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번 행사 주제가 랜선 여행인 만큼 여행과 관련된 영화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라도 여행지의 느낌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벌써 신나요. 저희가 앞서 국내 여행지 등을 추천드렸잖아요. 이번에는 해외 여행지입니다. 눈으로밖에 볼 수 없다니 좀 슬프지만 코로나 종식 후에는 꼭 가볼 것을 기약하며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집에서 여행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크게 여행 관련 영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화 분야예요. 여행 관련 영화요? 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비포 선라이즈 알죠? 소은 씨, 이 정도면 제 머릿속까지 읽는 건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화가 바로 그 영화거든요. 이 영화는 흔히 비포 시리즈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6년 개봉된 비포 선라이즈와 그 이후 2004년에 개봉된 비포 선셋입니다. 제가 비포 선라이즈를 추천하게 된 이유는 이 영화 배경인 오스트리아 빈의 풍경이 잘 나와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선라이즈의 후속작인 비포 선셋은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했다고 해요. 요즘 코로나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지금 이렇게 눈으로라도 구경해야죠. 오스트리아 빈에 이어서 프랑스 파리까지 배경으로 했다니 제가 놀러 가고 싶은 곳 투성이인데 이 영화 다시 보면서 눈으로라도 대리 여행 다녀와야겠어요. 그럼 다음 추천 영화는 뭔가요? 그 다음 추천할 영화는 바로 Midnight in Paris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목에 써진 그대로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아까 비포 시리즈는 1996년, 2004년 개봉작이어서 좀 옛날 분위기가 날 수도 있는데 이 Midnight in Paris의 개봉일은 2012년으로 그나마 최근이에요. 또 최근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는 파리는 빗속이 제일 아름답죠 라는 명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간 파리 한복판에서 비를 맞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수빈 씨, 그건 영화예요, 영화. 현실에서 그렇게 비 맞으면 딱 감기 걸려요. 꼭 우산 쓰고 다니시고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릴 마지막 영화는 리 엉크리치 감독의 작품 코코입니다. 이 영화는 약 350만 명의 옷소매를 눈물로 적셨다고 해요. 여기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에게? 이게 슬퍼? 네, 뭐야 노잼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은 못 말씀드리고 그 영화 배경만이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화의 배경은 멕시코의 과나후아토라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전반적으로 알록달록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멕시코에 가면 다들 꼭 한 번쯤은 들려서 빠뺄비 까도라는 전통 장식물을 사온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영화의 아주 큰 배경으로는 멕시코의 축제인 죽은 자들의 날, El Día de los Muertos가 있죠. 우리나라랑 비교하자면 현충일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결코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고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말 그대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예요. 와. 보통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코로나 종식되면 꼭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와, 소은씨 이 정도면 코코 광팬인데요? 아, 그리고 임윤아님 코코 음악이 너무 좋다고 하시고, 이지윤님 코코 정말 재밌었다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전 아직 보지 않았지만. 이 행사 끝나고 집 가서 바로 볼게요. 물론 휴지 엄청 준비하고요. 네, 이렇게 영화 분야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을 시작해야 되겠죠? 네, 저희 문상건 여행 작가님을 초대해서 여행에 관련된 청소년분들과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눠볼 예정이에요. 저희 한번 이렇게 무대 위로 이렇게 초대해 볼까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내 여행의 시작을 밝힌다. 해안을 치고 나가는 파도는 내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다. 7번 국도를 따라 내달리는 바닷바람은 나의 길동무가 되고, 가산수피아의 아름다움을 따라 걷는 이 길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 천년고철 직지사로 나를 이끈다. 그 옛날 신라 화랑의 기품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으며, 소수사원을 품은 선조들의 정신은 하회마을을 감싸 흐르고 있다.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월령교를 따라 건너가면 어김없이 새로운 이어짐이 또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경북을 이어가면 시작될 당신만의 스토리. 경북을 이어가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경북을 잇다. 하이스토리 경북. 네, 안녕하세요. 문상건 여행 작가님.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글 쓰는 작가 문상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저도요, 섭외 확정되고 나서 찾아봤는데요. 2018년에 EBS 세계 테마 기행 태국 북부편 출연하신 영상을 봤거든요. 네네, 그 영상 사실 제가 좋아하는 영상은 아니에요. 보셨군요. 네, 봤습니다. 그 영상에서 조금 좀 지금이랑 좀 다른 이미지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저희가 봤던 영상에 보시면 상당히 저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너무 가차하셨어요. 아니, 정말 멋지게 나오셨어요. 근데. 네, 네, 잘 찍어주셨어요. 저는 사실 저기 경북을 홍보하는 영상인데, 사실 저기 주인공은 그 여행지 풍경이지 제가 아니거든요. 아, 저는 진짜요? 주로 뒷모습이나 옆모습이 나와서 그래서 잘 나왔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또 겸손하시기까지. 세상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활 쏘는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검색해서 작가님 블로그를 좀 봤는데요. 네. 뭐 책과 더불어서 영상에도 다양하게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계 테마 기행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이시긴 했어요. 네, 야. 그때보다는 제가 체중 감량을 조금 해서 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네. 멋지십니다. 네, 소은 씨도 정말 철저하시네요. 아무튼 정말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문상건 여행 작가님께서 여행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서울시 대표 청소년 문화 행사인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방문해주고 계신데, 혹시 청소년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고 또 추천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국내랑 국외를 해외를 이제 추천드릴 건데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 혼자서 여행하는 데는 조금 제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가면 좋을까를 생각했는데,
조금은 첫 번째 여행지는 조금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예상을 못 하셨을 텐데 저는 서울을 추천드려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매력을 좀 간과하는 느낌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외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서울을 여행하고 싶어 하거든요. 서울이 가진 매력은 굉장히 많겠죠. 우리는 뭐 반만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600년 이상 지금 수도였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볼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가기 힘드시기 때문에 서울을 여행을 먼저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예상을 못 하실 만한 곳이에요. 과연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섬입니다. 하지만 거제도. 나온 제주는 아닙니다. 거제도. 울릉도. 맞습니다. 선생님이 맞춰주셨는데 저는 울릉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저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봤는데 울릉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 풍경에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울릉도가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를 추천드리고 또 울릉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울릉도는 사실 배를 타고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멀미를 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야 되는 내 앞에 배가 안 뜰 수도 있거든요. 파도가 높으면 운항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고 우리가 체력이 있는 20대 초반 정도에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수빈 씨 우리 빨리 갔다 옵시다. 네, 그래서 서울과 울릉도를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추천드린다면 저는 이 나라를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어떤 예능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어디일까요? 예능? 어떤 예능인지 힌트를 드리는. 꽃보다라고 시작되는 보다. 그 예능입니다. 그- 네. 꽃보다 시리즈의 거의 첫 번째에 나왔던 나라인데 독일인가? 가까운 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독일은 뭘 너무 먹었는데? 네, 섬나라인데 섬나라요? 바로 타이완입니다. 아. 네, 대만. 대만인데요. 제가 첫 번째 해외여행으로 대만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뭐 가깝고요. 이게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심리적으로도 좀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안정감을 맞아요.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만을 추천드리고 또 대만의 특징을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중국의 장점과 일본의 장점이 합쳐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 그리고 정말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좀 정겨운 정문화가 있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끄럽고 정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장점들이 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첫 여행으로 너무 멀리 가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는 다양한 것도 느낄 수 있으면서 비교적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제가 중국과 일본에도 관심이 많은데 둘을 한 번에 합쳐놓은 그런 느낌의 여행지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 아마 중국과 일본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대만에서 두 가지를 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만 한 곳을 가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완전 일석이조네요. 네, 또 중국과 일본은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다는 마음이 좀 있기 그쵸. 때문에 대만을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행 작가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여행 작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참 어려운 질문이 조금 질문입니다. 어렵죠? 애매하기도 네. 한가요? 네, 이렇게 되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못 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 요즘은 여행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은님이랑 수빈님 또 여행 콘텐츠 많이 보시죠? 네.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보세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예능을 좀 좋아해서 예능 신서유기나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예능에서도 너무 많은 콘텐츠가 있고 또 SNS에서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행 크리에이터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행 작가와 여행 크리에이터를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행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 수 있고 또 소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반면에 여행 작가는 어느 정도 창작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에 글을 쓰거나 사진 찍는 창작 활동에 관심이 많다면 여행 작가를 꿈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여행 작가에도 분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여행 작가가 쓴 책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에요. 저는 옛날 그 한비아님의 바람에 따른. 맞습니다. 그런 책의 분류는 에세이로 맞아요. 분류할 수가 있고요. 또 있어요. 어디 여행 갈 때 꼭 이거부터 사야 돼요. 꼭 사는 거요? 네.
관광지 관련된 맞습니다. 가이드북이죠. 아, 네, 가이드북. 네, 맞습니다. 단어가 여행 생각이 안 나네요. 작가는 크게 나누면 가이드북을 쓰는 분들이 있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면 자신의 감동을 쓰는 에세이 작가가 있거든요. 근데 먼저 에세이 작가를 말씀드리면 뭐 자신이 느꼈던 감동이나 성찰을 여행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리고, 가이드북을 쓰는 작가는 굉장히 꼼꼼해야 돼요. 정말 꼼꼼하고 부지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맞아요. 내가 어디 가서 뭐 우리가 맛있는 집을 친구들한테 막 추천해 주잖아요. 그렇게 개인적인 느낌으로 추천해서 안 되고, 정말 이 집이 좋은 음식을 만드는지, 그리고 이 음식은 어떤 역사가 있는지까지 다 조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북을 쓰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도 그걸 느낀 게 여행 그 가이드북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오보가 생기면 맞아요. 네. 그 여행객들한테 정말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정말 까다로운 그런 직업일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팩트 체크도 해야 되고, 네. 꾸준히 개정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또 제가 아는 선배는 아주 유명한 가이드북 작가이신데 다양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뭐 취재 중에, 저희는 취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뭐 개에 2번 물렸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점심을 먹을 때도 하루에 한 번만 점심을 먹어서는 그 많은 맛집을 가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끼에 뭐 5번 식당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밥을 먹거나 그러다 이런 탈나면 경우도 어떡해요? 있습니다. 고문이네요. 네, 근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네, 그래도 뭐 여행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소년분들 중에서도 뭔가 창작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단 그 쓰고 싶은 욕망을, 욕구를 감추지 마시고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라서 정말 신기합니다. 여행 작가를 꿈꾸는 청소년 여러분은 꼭 열심히 도전해서 10년 뒤, 20년 뒤 멋진 여행 작가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랜선 여행을 진행 중인데 다양한 곳에 방문하고 싶지만 돈이 부족해서 다양한 여행을 꿈꾸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아끼면서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방금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청소년분들은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제약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항상 부족한데, 그 성인이 돼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군요. 네. 이 꿀팁은 저한테도 필요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어느 정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럴 수 있는 시기 때 최대한 손을 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손을 당당하게 이상하게 손을 벌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금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관광지나 맛집을 건너뛰는 것보다는 저는 꼭 체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프랑스 파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리까지 갔다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왕이면 에펠탑을 보고 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린고비식으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씀이 거기 가봐야 별거 없어. 그 맛집 가봐야 사실 별로 맛도 없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혹시 그것 때문에 후회하더라도 가보고 나서 먹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너무 악착같이 아끼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행 일정을 하루 줄이더라도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짧게 여행을 갔다 얘기고, 사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몇 주에서 몇 달 걸리는 장기 여행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돈이 무조건 부족해요. 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돈은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먹는 게 중요한 분도 계시고요.
숙소가 되게 중요한 분도 계세요. 어떤 게 중요하신가요? 저는 먹을 거예요. 저도 아, 먹을 거예요. 먹는 게 더 좋아요. 먹을 게 뒷받침이 네. 돼야. 어쩐지 아까 두 분이 먹는 얘기할 때 굉장히 네, 케미가 좋으시더라고요. 흙바닥에서 자느니 네. 찹쌀떡 몇 개 더 먹고 막 이런 게 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작가님은 먹을 거와 뭐 자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먹을 거예요. 역시. 네, 네. 저는 정말 아무 데서나 다 한국인은- 되는데 먹는 거는 꼭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반대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정말 깔끔한 숙소가 아니면 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잘 살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동행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동행을 만나면 뭐 숙박비나 식비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잘 되면 좋지만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여행을 길게 한다는 건 제 생각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기 힘든 일이에요. 분명히 싸우게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반드시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어울려서 다닌다면 더 나쁜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면 그 여행이라는 건 계속해서 지출이 발생하는 행위인데 돈은 계속 나가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네. 즐길 때 확 즐기는 거 네, 정말 맞습니다. 중요하죠. 여기 그 지훈님이랑 소수영님께서 숙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어떤 꿀팁 같은 거 얘기해 주셔야 되나요? 숙소가 중요한 분들이 진짜 의외로 많으세요. 왜냐하면 깔끔한 것도, 네, 깔끔한 숙소도 중요하지만 좀 안전이 보장되는 숙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네. 숙소 중에서는 도미토리라고 해서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그런 것들을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숙박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아끼는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거를 포기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또 다른 여행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후회 없이 여행 즐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네 번째 질문인데요. 나라별, 지역별 차이와는 무관하게 어디로 여행을 가도 이것만은 꼭 해봐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저도 꼭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의 동료들, 그리고 많은 여행자를 제가 만나봤는데 대부분 꼭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장에 가는 거예요. 시장. 네. 예를 들면 기념품을 사는 이런 대형 마트가 아니라 정말 재래시장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시장, 그리고 정말 현지인들을 볼 수 있는 시장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관광객이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많이 사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의 문화와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나라를 조금 더 알 수 있고 또 이왕 그곳에 갔다면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은 두 번째로 또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한 번쯤 로그아웃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로그아웃이요? 네, 로그아웃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핸드폰을 끄고 아, 이어폰도 이제 잠깐 벗어두고 네, 일행에서도 좀 떨어져서 한번 지내보고 네, 완전 홀로. 네, 맞아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오감을 발휘하는 순간이 너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없어지면 스스로 길을 찾기 위해서 주변을 많이 둘러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길 잃으면 어떡해요? 근데 핸드폰을 켜셔야죠. 긴급 상황일 때 핸드폰을 네, 그럼 켜는 핸드폰을 거예요. 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폰을 이렇게 빼면 천천히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요. 사람들의 소리도 있지만 어떤 뭐 새의 지저귀이라던가 멀리서 나오는 음악 소리 같은 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여행 중에 있다면 저는 정말 더 낭만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재래시장에 가고 한 번 좀 로그아웃을 해보자는 건데
사실 이거는 꼭 여행이 안 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쵸. 네,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는 건데 음. 저도 사실 그렇게 하시는 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떠드는 불안한 것도 있고 네. 그런데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는 것이 의외로 우리한테 에너지를 많이 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 들으면서 동감을 했던 게 재래시장 부분이었는데 만약 여행을 가서라도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을 간다면 딱 여행하는 느낌도 안 들고 맞아요. 그 나라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어떤 나라로 여행을 가시면 그 나라의 재래시장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곳을 가서 둘러보시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재래시장 가기 그리고 로버 타기 이 두 네. 가지 여행 계획 세울 때 꼭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OECD 국가 중 행복도 최하위, 사망 원인 상위가 자살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행복도가 높은 세계 청소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청소년들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또 부러우셨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갑자기 되게 무거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 사실 번- 이런 질문은 저를 포함한 청년이나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질문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고민을 하게 해서 되게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인도 스리나가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수도인 델리에서 굉장히 먼 곳인데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스리나가에서 델리로 올 때 어떤 청소년을 만났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입시 시험이 있나 봐요. 그 입시 시험을 치기 위해서 2박 3일에 걸려서 오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따라가거나 이러지 못하죠. 혼자서 이제 굉장히 열악한 차표를 이용해서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써주고 뭐 밥도 사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 가는 친구였기 때문에 또 기억에 남고요. 또 한 친구도 기억이 나는데 태국에서 태국 북부에 빠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인데 빠이요. 네. 빠이. 네. 그런데 그곳에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곧 대학을 간다고 했었어요. 한 2년 뒤쯤에 대학을 갈 거고 대학은 조금 큰 도시로 가고 싶고 자기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소식을 보면 결국 대학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그 큰 도시로 가 있더라고요. 치앙마이라는 큰 도시로 가 있는데 치앙마이 많이 들었어요. 네, 요즘 굉장히 네. 유명하죠. 그리고 제가 EBS 세계 테마기행에서 태국 북부편을 촬영할 때 마침 치앙마이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섭외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 대학이 사실 그렇게 뭐 좋다 안 좋다로 나누긴 그렇지만 아주 네. 인지도가 높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는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느 나라를 가도 입시가 있고 경쟁이 있더라고요. 아. 그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조금 힘겨워하는 건 우리가 너무 과열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부모들이나 청소년을 만나보면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대학이 아니면 나머지는 정말 그냥 나머지 대학으로 여긴다던가 맞아요. 그리고 인지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좀 명성이 있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면 또 나머지 직업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도전을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좀 행복하게 사는 청소년들은 꼭 1등이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그걸로 만족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아쉬웠던 게 학부모나 여러분의 목표가 절대적인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디까지만 좀 성적이 오르거나 입시 진학을 하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좋은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목표라는 게 저번 시험보다 더 좋아지는 거. 계속해서 상대적이죠. 네,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1등이 될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만 좀 완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행복해하는 절대적인 조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이런 네.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문상건 여행 작가님과 함께하는 2020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제5회 서울 청소년과 함께하는 랜선 세계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정말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여행을 정말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작가님이 쓰신 책 속에 글귀를 모은 마음 충전 에세이라고 알려진 소소하게 여행 중독, 그리고 여행의 목소리를 담은 여행이 말할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보고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 책의 저자인 작가님께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네, 이런 질문이 쉬워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글을 쓰는 주제를 한 단어로 하자면 행복이랑 가장 근접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책에서 읽은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능력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다는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죠. 아주 대단한 걸 얻지 않았는데도 항상 밝고 만족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소확행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정말 소확행이 행복의 어떤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것을 막 많이 얻어야지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대신 제가 행복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소확행인데, 예를 들면 편의점에 갔는데 삼각김밥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어요. 되게 기분 좋고요. 네. 행운의 주인공이 된 네.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역에 갔는데 마침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도 또 기분이 좋은 일이죠. 또 TV를 이렇게 켰는데 마침 놓친 예능 프로그램이 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작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게 행복이란 지금 제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걸 발견하는 능력, 그게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여행 작가님 정말 와, 너무 공감합니다. 행복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네,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저도. 눈이 침침해서도 제가 또 잘 안 보여서. 근데 그래서 또 그렇지만 저도 또 행복을 열심히 찾으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소은 씨가 해주세요. 네, 그럼 작가님에게 여행의 의미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책에 이런 말을 썼었어요. 여행은 객관식의 삶을 주관식으로 바꾸는 여정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여행을 하기 전에는 마치 여행이 마치 우리의 삶이 뭔가 보기가 주어진 것 같았어요. 몇 개의 보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골라서 몇 가지 삶 중에 어떤 걸 골라서 일반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하게 뭐 대학을 가고 뭐 직장을 고르고 이렇게 좀 평범하게 흘러가는데, 여행을 다녀와서 보니까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주관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써내려가고 싶은 대로 써내려가도 삶은 충분히 살만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손님은 그 고수 드셔보셨나요? 네. 저 고수, 고수 좋아하세요? 저 엄청 싫어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만 고수를 잘 먹지는 않는 편이에요. 네, 그 향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고수라는 게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일종의 풀이고 채소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마늘처럼 어느 요리든 자주 쓰이는 향신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중국이나 뭐 동남아, 서남아 쪽에서는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고수를 못 먹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나를 발견했다. 네, 그렇죠. 여름과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이 좋으세요? 전 겨울이요. 저도 겨울이요. 저는 여름을 좋아하는데, 제가 인도를 여행할 때였는데, 인도는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 더운 나라 중에서도 가장 더운 시기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인도를 여행했는데, 그게 언제인가요? 그게 한 4월에서 6월 정도가 정말 더워요. 와, 미치겠다. 네, 근데 제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증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야. 아, 나는 더위를 정말 잘 견디는구나. 그 뒤로 한국 더위가 좀 시시해 보일 정도로. 인도가 어느 정도일지 저는 정말 감이 안 오네요, 지금. 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저는 사실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도 좀 잘 지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태국에서 카오산 로드를 걷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외롭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아, 이런 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고 나도 이런 감정을 느끼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엄청 감성적인.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 대해서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고수를 좋아하는지, 더위를 잘 참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을 것 같은데, 여행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알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건 저는 이렇게 확장된다는 느낌을 써요. 제가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내 모습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정말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팅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니까요. 적극적으로 질문 주세요. 아까 YS 최님, 최님, 여행을 할 때 어떤 것을 먼저 계획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여행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할 때는 일단 명소와 맛집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갈지를 정하고 뭘 먹을지를 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산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시간을 정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그 질문을 좀 받아서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로그아웃 하라고 했는데도 철저하게 세우라고 하면 좀 상반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로그아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철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게 잘못되더라도 충분히 여행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여행지에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아무 계획 없이도 여행을 잘할 수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아주 여행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조금 위험한 행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어쨌든 계획을 열심히 세우되 그 여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소문난 맛집인데 길을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처음 보는데 되게 맛있을 것 같은 집이 보이잖아요. 낭만적이야.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적 갈등? 정말 유명한 맛집을 포기하고요. 아, 근데 저는 정말 유명하다고 하면 그만큼 보증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갈리는데 어느 순간 내가 딱 꽂힌 집이 있다면 내가 세운 계획이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는 그때 뭐 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촉은 대부분 실패하진 않아요. 아, 사람의 촉. 네. 생각보다 정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임윤아님이 여행 작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저는 여행 작가를 하고 싶다는 것보다는 여행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오래 하고 싶었어요. 오래. 네. 근데 여행을 오래 하려면 직장인의 생활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프리랜서라고 하죠. 좀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그 노마드라고 하죠. 그래서 꼭 어떤 고정된 장소에 출근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을 하면서 많이 봤는데 뭐 프로그래머라던가 뭐 이런 분 또는 네네 예술가라던가 이런 분들은 뭐 노트북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그런 직업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한다고 임윤아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또 소수영님께서 살짝 TMI일 수도 있는데 비행기 내리자마자 가는 곳은 어딘가요? 숙소? 식당? 명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요? 내리자마자? 어디로 가시나요? 시장에 가시나요? 일단은 시장? 대부분의 사람이 맡을 것 같은데 아마 숙소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짐을 일단 내려둬야 다음 장소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숙소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숙소 체크인 시간이 훨씬 전에 내렸다면 그럴 때는 숙소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숙소에 짐을 맡겨두고 체크인 시간 전까지 주위를 좀 둘러본다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저도 재작년에 스페인 다녀왔었는데 그때 호텔 체크인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주변에 있는 시장 가서 밥 요기 해결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그리고 또 지윤님께서 그런 직업이 너무 멋지다고 해주셨어요. 완전 자부심 완전 폭발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모든 게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예쁜 것만 보세요, 여러분. 네, 좋은 것만 일단 봐주세요. 그리고 또 YS 초님? 네. 아까 작가님이 소개 오프닝으로 나왔던 영상 글들 작가님이 다 쓰신 거냐고 하시는데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네, 제 책에 있는 글귀들을 모은 거고요. 그랬습니다. 네. 되게 집중해서 잘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마지막에 나온 글귀가 너무 귀엽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성아현님, 여행에서의 가장 큰 설렘은 어떤 때인가요? 여행에서 가장 큰 설렘은 여행을 떠나기 전이죠. 맞아. 공항의 그 느낌. 네. 여행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는 질문을 받으면 아마 많은 여행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그 여행을 이미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년이든 아니면 코로나가 끝난 뒤든 이렇게 언제 여행을 가겠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그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전 지금도 여행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견문을 넓히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여행을 하는 좋은 방식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여행을 떠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일상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라고 하거든요.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행을 갔는데 또 다른 강박에 시달려요. 어떤 거냐면 예쁜 인증샷을 찍어야 되고 소문난 맛집을 랭킹에 있는 맛집을 다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곳에 시달리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박에서 벗어나려고 여행을 왔는데 또 다른 강박에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그아웃 되는 것도 필요하고 계획은 철저하게 짜지만 다른 느낌이 들었다면 자신의 느낌을 따라가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인다면 최소한 내가 계획한 걸 얻을 수 있지만 다른 걸 한다면 내가 뭘 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가끔은 불확실성 속에서 굉장히 큰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여행의 묘미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수용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여행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행에서 느낀 건요. 이런 거예요.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순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문화 차이 그런 네, 것 때문에 문화 차이도 말씀하시는 있고 건가요? 뭐 경제 차이도 있고요.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이 2020년도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어떤 곳은 아직 1990년대일 수도 있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럼 그것들을 얼른 수용할 수 있어야지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낙후됐어?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좋은 여행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저 항상 본인의 시선에서만 모든 거를 평가하게 되면 제대로 된 네, 여행을 하기 힘들 것 같다고 네, 생각이 정말 드네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뭔가를 주문했을 때 되게 신속하고 깨끗하게 뭔가 제공되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그걸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좀 슬퍼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나라는 뭐 이래서 안 돼,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속에 분명히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찾은 자신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용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비단 여행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나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에피소드 딱 하나만 기억에 남았던 여행 에피소드 딱 하나만 에피소드요? 짧게라도. 네,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겪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얘기인데 에베레스트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에베레스트요?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아까 얘기했었던 네, 그거 네팔에 있죠. 사실 에베레스트는 네팔 기억이 안 나. 아주 뭐 장대한 산맥이기 때문에 꼭 네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서 있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네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몽길 대장이나 산악인들이 많이 가는 곳 네팔로 가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어떤 젊은 여행자가 네팔에 갔대요.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보러 간 거예요. 눈앞에 에베레스트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옆에 한 노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이한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해서 20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곳에 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을 오를 수가 없네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요. 30년이나.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여행을 마음먹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거죠. 네, 하지만 마음먹었을 때는 이제 오를 만한 체력이나 이런 게 안 된 거죠. 신체적으로 너무 힘드시니까. 안타까워.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제가 설명드리면 더 감동이 반감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해석해서
해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상권 여행 작가님과 떠나는 랜선 세계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문상권 여행 작가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네, 문상권 여행 작가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 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저희가 참가자분들의 앞으로의 여행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미리 공지했던 퀴즈 정답 당첨자 발표를 해야겠죠? 드디어 발표하는 건가요? 저 계속 궁금했었다고요. 얼른 발표해주세요. 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막에 당첨자 명단 띄워주세요. 자, 김지윤님, 류서은님, 최우정님, 손범주님, 박천성님, 임은지님, 그리고 이지윤님까지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회차에 참여해서 꼭 당첨되세요. 그리고 네, 그리고 네, 당첨되지 않으신 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회차에 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제5회 서울 청소년들과 함께 떠나는 랜선 세계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이 나다니. 이번 5회 행사가 여행 관련 콘텐츠여서 그런지 더욱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진도 너무 이쁘고, 진짜 제주도의 푸른 녹차밭 사진과 순천의 갈대밭 사진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저희 함께 극복해 봅시다. 그래야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들 원 없이 가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순천만 습지든 오스트리아 빈이든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역시 수빈씨, 긍정적인 마인드 최고죠. 저도 배워가겠습니다. 그럼 수빈씨 다음 행사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 다음 행사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동아리 경연대회입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9월 26일 토요일, 9월 27일 일요일, 그리고 아직 예정이지만 10월 4일 일요일에 나눠서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아리 경연대회는 문화예술 동아리 청소년 여러분의 장기를 영상으로 찍어 팀 소개 영상과 함께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혹시나 있을 변동사항은 저희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든 공식 SNS 채널에 좋아요와 팔로우는 언제나 사랑인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영상 편집본을 보고 싶으시다면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5회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 끝이 났습니다. 혹시나 진행에 불편한 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셨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저희도 의견 주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더욱 발전하는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 마당과 문화기획단 블루브레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은 씨, 오늘 1일 MC로 활약해 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소감 좀 말해주세요. 네, 저 항상 밑에서만 여러분 MC들이 진행하는 걸 보고 그냥 관리하는 역할이었는데 이렇게 오늘은 직접 와서 서울 청소년 여러분들과 랜선 여행을 함께 하고 또 여행 작가님도 같이 모셔서 재밌는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 행사가 딱 끝나면 출석 체크가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고요. 그럼 이제 진짜 정말로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만나요. 안녕. 안녕.